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경우 북한 보위부에 의해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소지권을 빼앗기고 임산부들은 강제 낙태당하고 영아 살해를 당합니다. 유엔 난민지회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가입 41주년을 맞는 중국 정부에게 탈북 난민 보호 의무 준수를 촉구하며 현재 구금 중인 탈북민 2,600명의 강제 북송을 즉시 멈추고 유엔 난민 협약에 따라 2,600명 모두를 유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은 1982년 유엔 난민주의에 따른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나 탈북민에 대해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주의를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난민협약 제33조는 제약국은 난민은 어떠한 경우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도 어떤 국가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 송환됐다가 다시 제때를 부과하여 남한에 들어온 수많은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으로 강제 북송될 경우 북한 보위부에 의해서 가혹한 고문을 당하고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소지권을 빼앗기고 임산부들은 강제 낙태당하고 영아 살해를 당합니다. 고문 후에는 감옥에 수감되거나 노동단련대에 끌려가서 죽도록 강제 노동하다가 죽기도 하고 혹 살아나와도 노동단련대에서 걸린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과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교회에 갔거나 성경을 소지했을 경우 간첩죄로 몰려 정치범송수에 끌려가거나 처형을 당합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고 이로 인한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의 탈북민 인권 유례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북중 국경 봉쇄로 인해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서 동북 삼성 지역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탈북민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들은 2,000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지금 이 탈북민 구출을 위해 힘쓰는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최근에 통제가 해제되면서 베트남 국경으로 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중국 남쪽으로 탈북을 시도하다가 베트남 국경 인근에서 붙잡힌 탈북민들이 5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중국 난징 인근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들까지 합치면 총 2,600명의 탈북민들이 언제 강제 북송당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2022년 작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시 중국 정권의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과 홍콩의 인권 문제 때문에 유럽과 미국 많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국의 이 인권 유린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습니다. 올해 9월 23일 중국 항저우에서 다시 아시안 게임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의 이목은 집중되어 있고 아시아의 이목이 몰려 있습니다. 또다시 북한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계속적인 인권 유린과 탈북민 2,600명에 대한 대규모 강제 북송이 국제적인 심판대에 올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언론기관들과 언론인들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탈북민의 강제 북송 사건과 가혹한 인권 유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만민에게 알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만행이 더 이상 중국 땅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전 세계 언론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탈북민 2,600명의 강제 북송이 중지되고 중국 정부에 의해서 유엔 난민으로 인정되어 이들이 각각 자신이 원하는 국가로 자유롭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전 세계의 양심이 함께 일어나기를 천명하는 바입니다. 애써기도운동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 이용희입니다.